뮤직 매거진 뮤브 7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현경입니다. 민재 새해 복 씨, 많이 네,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사실, 네, 네네. 저희가 만났잖아요. 이 전날에 아, 술 한잔 네. 걸치면서, 네. 술 한 잔이 아니죠. 술을 때려 먹어가지고. 네,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저희가 다소 아직도 약간 술 기운이 있을 수 있다. 하루 정도는 이제,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새해 첫 방송인데 네, 들으시는 분들 모르겠지만은 오늘 비대면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자. 영영 씨가 하도 또 뭐 바쁘다, 뭐 집 멀다, 뭐 아프다 어쩌고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변명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독감이었어요. 저 지금 저번, 독감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이시겠지만 영영 씨는 이거 뭐지 네. 테라플루 먹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요즘 독감 진짜 심각합니다, 민재 씨. 그리고 그거 나이트죠? 졸립니다. 조심하세요. 데이입니다, 데이. 아, 데입니까? 네네. 요즘 특히 제가 또 이제 시위를 가다 보니까 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독감이 쉽게 걸려요. 음. 그래서 꼭 요즘에는 뭐 어딜 가시든 마스크는 정말 필수입니다. 이미 걸린 경우에는 뭐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뭐 그냥 생화학 테러 아닐까요? 그 정도면? 근데 뭐 저는 회복력도 있고 면역력이 워낙 좀 있는 편이라서 지금 네. 빠르게 회복하고는 있는데 네.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평소보다 좀 심할 수 있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그러네요. 좋겠고 네. 어쨌든 이 비대면 녹음은 제가 영화 팟캐스트 하나 하고 있잖아요. 오프닝 크레딧. 음. 거기 시스템을 지금 몰래 잠입해서 세빙 겁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기생충처럼. 저희 이렇게 막 나가도 되나요? 기생충 아시죠? 남의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쏙 살다가 빠지는 거. 지금 오프닝 크레딧 우리 친구들은 모르는데 제가 네. 살짝 빌렸습니다. 아, 양해해 미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선감사. 선감사 후통보. 후통보.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집회 얘기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요즘 음, 광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 당장 음, 서울에서는 국회의사당을 거쳐서 경복궁, 명동, 남태령, 광화문 그리고 이번에 한강진 집회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 요즘 이 시위들에서 전통적인 어떤 민중가요라기보다는 케이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런 이전에 우리가 시위를 하면서 불렀던 민중가요 그리고 음, 요즘의 시위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민중가요 요런 역사들을 저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올겨울 참 더 혹독하게 느껴지고, 네. 사실 2016년도에 벌써 한 8년 전이 되는데, 박근혜 탄핵 집회를 막 한창 했었어요. 근데 음.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이번에도 겨울이 돼서, 왜 이렇게 겨울마다 이러느냐. 그런 그런 생각도 말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야 봄이 오니까. 아, 그리고 우리가 봄쯤에 해가지고 여름에 몰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런 그렇지 감동적인 말이 않습니까? 약간 공명하지 않으시네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봄쯤에 해서 여름쯤에 몰아냈으면은 진작 지금 더 따뜻한 겨울이 됐지, 이 사람아. 아, 야, 진짜 이 말이 안 진작부터 통하네요. 이거 안 된다니까는, 이거. 아무튼 뭐, 네. 좀 참담한 심경으로 연말을 보냈고, 사실 네. 우리가 녹음하는 게 거의 한 달 만이에요. 왜냐면은 12월 초까지 우리가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쵸. 12월 초에 우리가 뮤브 파티 있었고, 그 뮤브 파티 실황이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약간의 재정비, 음. 그리고 개편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쵸. 오랜만에 녹음하게 되는데, 특히나 영경 씨는 지금 레귤러 녹음으로는 진짜 오랜만이죠? 한 달이 넘었죠? 네. 그때 음. 저희 생방하고 그 뒤로 쭉 쉬면서 이제 내년부터 좀 어떻게 다시 참여를 하고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요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그래서 오늘 사실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 약 한 사발이 하고 왔습니다. 긴장하는 거 치고는 상당히 장부 스타일이신데, 아, 아, 그런가요? 네네. 아무튼 뭐, 오랜만에 녹음하게 돼서 참 반갑고, 그리고 네. 듣고 계신 분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우리가 개편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전격 개편. 그래서 음. 올해부터는 좀 비디오 팟캐스트도 여러 번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게스트가 올 때 게스트를 좀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해서 라이브를 좀 하려고 해요. 라이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것도 세팅을 맞춰놨고,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시험 방송도 하고 유튜브 스트리밍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라이브에 또 이제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녹음 방송을 하면 아무래도 준비한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라이브를 하면 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비속어도 조금 써가면서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작가님 그런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라이브도 작가님 몰래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다음에 누나 저희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통보식으로. 후통보. 알겠습니다. 근데 라이브를 하면 확실히 청취자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 예고를 먼저 하면은, 다음 주에는 책 얘기를 할 건데요. 수전 로저스 그리고 오기 오가스가 지은 당신의 음악 취향은 에포크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이 있는데, 요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게스트가 한 분 있을 것이고, 이 책 코너를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뮤브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방송하는, 지금 이 방송이 1월 9일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 에피소드가 1월 16일에 나가는데, 우리 방송 며칠 후에 요 도서 관련한 웹페이지가 또 하나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어느 대형 인터넷 서점, 그냥 교보문고라고 할게요. 교보문고에서. 왜 숨긴 거야, 그러면? 왜냐면은 어느 인터넷 서점이라고 하면은 괜히 엄한 데로 또 초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뮤브가 교보문고와 이제 좀 협업을 해서 좋은 음악책을 소개하자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며칠 후에 이 뮤브에서 추천하는 음악책 페이지 요것들 오픈할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 관련한 내용도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시 오늘 방송 얘기로 돌아가면은, 영경 씨도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죠? 그쵸. 사실 제가 집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게 원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6년에 박근혜 퇴진 시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 일어났는데, 제가 여러 이유 때문에 참가를 못했어요, 집회에. 그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참가를 못하고 나서부터 계속 부채감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러다가 이번에 또 퇴진, 정말 좀 이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집회를 보고 나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부채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민재 씨도 아시겠지만 화가 네네.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화를 표출하기 위해서 집회를 가니까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나 시위 중독인가? 이런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방송 중독이 됐으면 좋겠을 텐데. 이게 웃긴 게, 사실 제가 국회의사당 집회에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저희 뮤브 연말결산 미팅이 있었죠. 공개 방송. 네. 근데 민재 씨가 나 국회의사당이다 라고 하니까 대노를 하셨어요. 우리는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거냐? 방송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만 나라 생각하는 거 아니다. 너만 민주주의 소중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쵸. 우리 또 영화 팟캐스트 같이 한 오프닝 크레딧에도 거기도 남자 둘 여자 둘인데 저까지 거기에 있는 여자 멤버 한 분이 또 아주 굉장히 그런 거에 적극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 아침에 그 방송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새벽 4시인가에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만 오늘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어서 내일 아침 녹음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끄럽지만 우린 그때 술 먹고 뻗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러면은
누나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방송에 음. 제가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속으로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쵸. 일상도 중요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음. 왜 나라에 받은 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난이 있을 때마다 뭉쳐서 죽창을 들고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나라에 좀 받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자주적으로 했는데 네. 뭐 민재 지난번에 씨는 우리가 네. 예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했다가 댓글에서 어느 한 분이 뭐 정치 얘기한다 어쩌고 막 또 화를 잔뜩 내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마 뭐 그런 분들이 이번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우리가 음악 팟캐스트지만 그때 영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막 나라가 있어야 뮤브도 있고 음악도 네.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맞는 얘기잖아요. 진짜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네.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뭐 임영웅 씨는 전 자기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왜요? 코멘트를 왜 뭐요 이랬다고 하지만은 네. 어, 그 음악하는 것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똑바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오늘 네. 또 약간 그런 집회 시위 플레이리스트 집시플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음악 얘기로만 해도 사실 이 정치적인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음악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음악 음, 팟캐스트지만 이런 정치적인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문화 네네. 블랙리스트. 거기에 음, 올라가면 음악 활동도 제지를 받고 이번에 이승환 씨도 그 경상도에서 구미였나요? 네네 구미. 네,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일들이 있으면서 그럼 이렇게 정치가 위급할수록 결국 저희 음악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도 생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정치는 일상이죠. 지켜야 하는. 그래서 계엄령이 만약에 그때 우리가 6시간 만에 이제 무산됐지만 네. 만약에 계엄령이 어떻게 얼레벌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계엄 시대가 됐어. 네. 그랬으면 진짜 정현경 1번으로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 저희가 2번으로 제가 잡혀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우리 방송에서 검열을 얼마나 당해서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물론 음 이제 인지도 문제로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듣보실도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진짜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쵸. 요즘 좀 더 무겁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집회 시위에서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상당하죠. 그래서 음 그냥 단순히 노래 한 곡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대변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촛불로 시작해서 이제는 응원봉으로 이어진 요 집회, 시위를 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한 어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음, 방송에서는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네. 번째, 민중가요의 역사와 주요 곡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탄핵 촉구 시위에서 주목받은 노래들. 셋째, 음. 지금 시위 현장에서 들으면 좋을 그런 좋은 추천곡들까지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먼저 민중가요의 역사, 민재 씨가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네, 이 민중가요라는 게 사실 70년대, 뭐 80년대 우리 민주화 운동 시대에 그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음악 장르고, 그리고 이 노래들은 단순히 그냥 노래를 넘어서 억압받던 사람들, 이 소외계층, 음. 약자들,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그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북돋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곡들이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뭐 아침 이슬, 뭐 상록수, 그리고 뭐 바위처럼 이런 곡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민중가요에 대한 내용을 오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영경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과거의 노래들이라면은 최근 노래들을 좀 준비를 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곡들이 있는지 뭐 한 곡씩 한번 영경 씨가 준비한 노래 하나, 제가 준비한 노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해보면 네. 어떨까 하는데요. 영경 씨가 먼저 요즘 노래 가장 중요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곡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전에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요것도 음, 올해 윤석열 작년부터 시작된 윤석열 퇴진 시위에서 이 노래도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네네. 요즘 세대가 구세대의 어떤 민중가요를 받아들이면서 부르기 시작했다가 이제 어떤 케이팝 팬들 그다음에 케이팝을 주로 듣는 젊은 대중들에 의해 새로운 민중가요로 떠오른 곡들이
좀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그중에 음. 하나가 이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요 노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2016년에 이화대학에서 처음에 시위를 하면서 부르게 된 노래죠. 네.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좀 이화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어떤 동의 없이 신설학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정유라의 특혜 논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총장의 문제와 함께 불거지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에서 시작된 노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서로 좀 팔짱을 껴서 움직이지 않고 그때 부른 노래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이게 소녀시대라는 그룹명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라는 어떤 미래를 향한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런 게 네. 되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을 하면서 이때 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연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다시 만난 세계야말로 대중에 의해서 선택받은 어떤 새로운 시대의 민중가요의 시작이다.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음. 사실 다시 만난 세계 같은 경우는 2007년 소녀시대 데뷔곡이고, 근데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큰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데뷔곡이 그렇게 잘 된 편도 아니었고, 물론 뭐 잘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었던 소녀시대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곡들을 비교하면은 조금 그쵸. 저조했죠. 근데 이 노래가 어쨌든 급부상하게 되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 아침 이슬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침 이슬,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음. 바위처럼 이런 노래들은 정말 클래식이고, 사실 바위처럼도 율동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재미나게 해요 그거를. 네. 근데 그거를 요즘 아이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10대, 뭐 10대가 없더라도 20대, 뭐 사실 30대에게도 바위처럼이 그렇게 익숙한 곡은 아니고, 음.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익숙한 노래들을 찾다 보니까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생애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서구에서 어떤 매거진이었지? 페이스트 매거진인가에서는 올해 케이팝 중에 하나로 다시 만난 세계를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의미망도 있을 것 같고, 네. 다시 만난 세계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세대에게 다시 만난 세계라면은 사실 예전 세대에게는 아침 이슬이죠. 음. 그래서 바위처럼 당연히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임을 위한 행진곡도 그렇고, 아침 이슬은 아예 가요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노래 원래 민중가요로서 아니면 운동권의 노래로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노래라는 점에서 다시 네. 만난 세계와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 세대에게 뭐랄까 완전히 울려 퍼진다는 점에서도 같은 네. 위치가 있고, 그래서 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중 하나로 꼽히는데 1971년 양희은 고운 노래 모음 그리고 김민기 1집에 수록이 됐고, 원래는 김민기 선생님 원곡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민기 씨가 이걸 막 노래 한 번 부르고 악보를 찢어가지고 버린 거예요. 근데 양희은 네. 씨가 그 노래를 듣고 그 쓰레기통에서 악보를 주워가지고 이 노래 나 달라, 나 한번 부르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양희은 씨가 먼저 취입을 해서 양희은의 고운 노래 모음 앨범에 들어가게 됐죠. 음.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발표 당시에 건전가요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4년 뒤 75년도에 긴급조치 9호로 금지곡이 지정됩니다. 근데 이 음. 금지곡 지정된 이유를 모른대요. 양희은 씨도 모르고 김민기 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 노랫말 중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이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근데 태양이 묘지 위에 왜 붉게 떠오르냐? 북한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금지곡 된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건 김민기 씨가 술 마시고 공동묘지 네. 근처에서 자다가 아침에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깼는데, 그러니까는 해가 당연히 붉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잤으니까 묘지 위에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이 경험을 가사로 옮긴 거였거든요. 네. 근데 금지곡이 됐었고, 사실 이거는 민중가요 성격이 전혀 아니었는데 말했다시피 87년도 민주화운동 당시에 신촌 로터리 부근에 100만 군중이 운집했어요. 네. 그때 이 노래를 그 군중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노래가 됐고, 김민기 씨는 이걸 보면서 좀 무서웠다는 생각도 했대요. 네. 왜냐면은 이 노래가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노래는 이 사람들의 것이 됐구나,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약간 섬찟한 기분도 들었다고, 좋은 의미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윤석열
계엄령 이후 그 다음날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신청곡으로 들어온 노래가 바로 아침 이슬이었다고 합니다. 음. 음. 그 김민기 씨의 인터뷰가 또 생각이 나요. 말씀하신 대로 김민기 씨는 사실 민중가요를 만들거나 그런 적극적으로 뭔가 그런 노동권의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대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부여하지 않은 의미를 사람들이 찾아서 민중의 노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내 노래가 아니다라고 그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민중가요라는 게 뭐 어떤 형식이나 어떤 가사적인 내용보다는 결국 민중이 의미를 부여해서 연대의 어떤 상징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민중가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연경 씨가 준비한 다음 노래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요즘 시위 네. 노래. 또 요 노래 핫하죠. 에스파의 위플래시. 음, 위플래시 사실 작년에 나온 노래죠. 굉장히 네. 따끈따끈한 최신곡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좀 우리의 시위곡이 되었느냐 하면 어떤 분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바로 1997년 세대인 박민주 님이 이 노래를 어떤 시위 구호로 쓰자라고 제안을 하셨대요. 이 박민주 님은 이름부터 이미 민주시잖아요. 굉장히 데모크라시 파크. 네. 네. 이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97년생이면 세월호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세월호 그 참사 때 굉장히 좀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겪었었는데 그 박민주 님께서 그런 좀 무기력함, 세월호 사건을 거치고 또 이태원 참사까지 거치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대로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위에 나와서 좀 밖으로 나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시위가 열리면 거기 무대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 목청도 너무 좋고 딕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위플래시의 가사를 바꿔서 위플래시 비트에 맞춰서 탄핵 탄핵 윤석열 탄핵 이런 거를 재창을 하셨어요.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뭔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시위 주최 측에서도 좀 사회자로 모시고 현재 계속 이런 집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위를 참여했을 때도 작년 12월 14일이었나? 그때 안국에서부터 명동까지 행진하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1호차에서 이제 거의 1열에서 구경을 한 거죠. 딱 1호차에서 시위를 하면서 위플래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네. 박민주 씨의 이 구호를 따라서 사람들이 탄핵, 탄핵, 윤석열 탄핵, 국민이 이겨, 국힘당 해체 이걸 계속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 세월호 세대인 박민주 님께서 제안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 에스파의 위플래시도 굉장히 뭐 신곡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민중의 노래가 됐다. 그런 점에서 조금 굉장히 특기할 만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플래시에 맞춰서 막 구호를 외치고 거의 네. 챈트처럼 하는 것들을 보니까는 정말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그런 생각도 그쵸. 들고 위플래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플래시를 들을 때 이제 그 구호가 없으면은 약간 노래가 심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어폰 끼고 들을 때 원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최신곡을 발빠르게 대입한 그런 네. 경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앞서서 좀 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게 있는데 깜빡하고 넘어가서 약간 중간 광고처럼 지금 넣겠습니다. 지금 텀블벅에 보니까는 언제나 새로운 우리의 노래, 새 노래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오소리웍스에서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민주노총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들이 왜 왠지 집회라고 하면은 막 그런 빨간색 조끼 입은 아저씨들이 막 주먹 쥐고 발언하고 노래하고 막 네. 그런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 민중가요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민중가요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노래들을 좀 네. 새롭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 텀블벅에서
프로젝트 펀딩을 시작했는데 이 컴필레이션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8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8트랙을 만들었고 뭐 절반은 오래된 옛 노래를 다시 부르고 연주한 거고 이 다른 절반은 새롭게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선 공개 싱글이 나왔어요. 황푸하의 나의 세상 그리고 여유와 설빈의 방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두 곡 들어보니까 곡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민중가요를 만들자라는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아티스트는 게이트 플라워즈 출신의 박근홍 씨 그리고 선과영 포크 듀오죠. 네. 뭐 그 외에도 여러 아티스트들이 지금 참여한다고 하고 1월 25일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하니까는 요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젝트네요. 언제나 새로운 우리의 노래, 새 노래 이 텀블벅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딱 광고처럼 중간에 들어가니까 좋은데요. 라디오 느낌이 있네요. 참고로 이들에게 전혀 뭔가 받지 않았고 제가 소개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소개해달라는 부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좀 그냥 쌩쌩 뭐 내시는 거예요.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소개한다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하고요. 네. 제가 또 한 곡 소개해보면은 바위섬이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김원중님의 노래 1984년 노래인데요. 이게 이제 1984년도에 예향의 젊은 선율이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이게 광주 전남 출신 음악가들이 노래를 막 만들어가지고 냈던 앨범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김원중의 바위섬이 히트를 하니까는 음반사였던 대성음반에서 김원중 바위섬 이렇게 커버를 바꿔서 재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히트하게 되는데 김원중 씨는 전남 담양 출신 뮤지션이에요. 그리고 전남대 2학년 시절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복역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 노래를 만든 배창희라는 분은 전남 고흥에 소록도 있잖아요. 그 소록도에 갔다가 이 노래에 영감을 얻었대요. 그 고립된 그 섬이 마치 5.18 당시 광주 같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결국은 그 바위섬 가사를 보면은 사실 전혀 표가 나진 않거든요. 뭐 어떤 민중가요적인 성격이 있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뭐 이런 가사거든요. 가사가 그냥 뭐 진짜 바위섬 내용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게 그 5.18 당시에 광주를 빗댄 노래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인기를 막 얻고 85년 1월에 김원중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 노래 의미가 뭐냐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는 대답하지 않았대요. 왜냐면은 금지곡이 될까봐. 81년도에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이 정오차의 바윗돌인데 이게 광주에서 죽은 친구 묘비라는 거를 밝히고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위섬에 대한 의미를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뭐 공연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 무대에서는 항상 그 의미를 밝혔다고. 그리고 가요 톱10에서도 2위까지 올라가고 라디오 차트에서도 1위까지 올랐던 또 대표적인 민중가요입니다. 금지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식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과거 뭐 있지만 블랙리스트잖아요, 사실상. 금지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뭐 역으로 생각해서 가사가 너무 저속해, 너무 형편없고 저질이고 막 비인간적이고 막 혐오 발언으로 가득 찬 노래야. 네. 근데 사실 그걸 금지곡을 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치만 그쵸. 우리가 그냥 안 듣는 거지. 근데 그걸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린다면은 역으로 다른 노래도 어떤 노래도 금지곡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불과 한 30여 년, 뭐 40여 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게 놀랍죠. 네. 제가 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케이팝은 아닙니다. 케이팝은 아닌데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네. 포크곡이에요. 이 노래 사실 저희가 세상을 바꾼 음악들 특집을 했었을 때 소개했던 노래입니다. 네,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공연에서 이랑 씨가 원래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가 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취소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됐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번에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이랑 씨가 직접 무대에 서서 불렀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이랑 씨가 통기타 들고 연주를 하셨고, 이제 카메라는 이랑 씨와 시위 집회 참가자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한편의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가사 자체가 원래 기근이 왔을 때 민중들이 국고를 털러 간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폭도라고 한다 라는 그런 한마디로 비판적인 가사예요. 그래서 마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선동이고 우리들은 여기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날씨가 추웠는데 이랑 씨가 통기타를 맨손으로 연주하셨어요. 맨손으로 연주를 하시고 그 3-4분 동안 내내 계속 이 기타를 놓지 않으시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지금 한강진에서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눈발이 내리는데 그런 모습들과 좀 겹치면서 이렇게 날씨가 춥고 고된데도 우리는 뭔가 약자를 위해, 그다음 민주사회를 위해, 그다음에 불정의한 이런 정부를 위해 싸우고 있구나, 이런 것이 민중의 힘이구나, 그리고 그 앞에 아티스트가 있고 노래가 있고 목소리가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영상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복받치기도 했고 실제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가진 의미도 너무, 이미 우리의 민중 가요지만 그 추운 겨울날에 이랑 씨가 직접 무대에 올라서 맨손으로 통기타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연주하면서 부르는 모습이 어떤 진정한 민주 열사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뭐 늑대가 나타났다. 워낙 의미가 깊은 곡이고 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의미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코러스로도 막 다 여러분이 올라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네. 피켓을 들고 그래서 이제 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 아주 중요한 노래이면서 이랑 씨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를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듣고 약간 다시 빠졌습니다. 이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의 노래, 98년도 노래인데요. 이 노래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한데 다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는 그 앞에 전주가 키보드로 너무 멋있게 둔둔둔둔둔둔둔 이런 나오면서 약간 에브리 브레스 유 테이크 같아요. 네. 그래서 와, 이 노래 되게 멋있다. 그리고 안치환 씨가 워낙 목소리도 굵고 이렇게 그쵸. 거칠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새삼 노래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정지원이라는 시인의 시가 원작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노래패, 옛날에 노래패가 많았잖아요. 노래패 꽃다지에서 곡을 의뢰를 해서 안치환 씨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97년도에 노래패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 그 이듬해에 98년도에 안치환 씨가 셀프 리메이크를 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집회에서 너무 많이 불리고 있는 노래고, 2016년에도 그 박근혜 탄핵 집회 시위에서도 이 노래가 많이 불렸죠. 그래서 막 탄핵이 꽃보다 아름다워 탄핵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바꿔서 부르시고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게 사실 보니까는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정지원 시인의 시가 원래. 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어쨌든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이라든가 이 휴머니즘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준비를 했고, 사실 안치환 씨는 노래가 많죠. 내가 만일도 있고, 내가 만일 같은 경우도 집회에서 정말 많이 불린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투터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꽃보다 네. 아름다워는 아주 신나는
그리고 내가 만일은 약간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잡으면서 좀 그쵸. 슬로우 템포. 세상에 그 죄송한데 무엇이라도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르고 싶잖아. 저희 이거 진짜. 사담이긴 하지만 저희 술 마실 네, 때 저희 네. 완전 빽빽 소리 질렀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아, 사람이 꽃보다 기억나시나요? 아름답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꽃보다 아름답지 않은 분이 지금 한남동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그쵸, 그쵸. 그 몇 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음. 하지만 아름답지 대부분. 않은 사람도 있다. 꽃보다 아름답지 않은 추저분스러운 사람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자, 또 우리 영영 씨의 노래 한 곡 네. 들어봅시다. 이제 두 곡이 남았는데 박근혜 탄핵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때 한창 불렸던 노래 갈게요.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그리고 이어서 오. 룩셈부르크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박근혜 탄핵 시위 때 사실 못 갔어요. 못 가서 항상 우리 영상으로만. 이즘에서 못 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토요일 시위였으니까. 그냥 이즘. 토요일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즘. 어느 한 날에 이제 우리 이즘 모임 하고 있는데 그때가 한창 막 네. 시위 불 붙고 있던 때였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임진모 선생님 오셔가지고 수업하는데 수업 이제 되게 일찍 끝내고 네. 다들 막 시위하러 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일찍 끝내셨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근데 죄송하지만 안 가고 술만 자주 먹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네. 못 갔는데 그래서 항상 뉴스로만 그리고 영상으로만 접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가 굉장히 자주 불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달리면서 이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청년들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개사를 했나?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말 달리자 부분은 계속 말 달리자로 불렀던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영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요거는 그때 집회에 갔다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뮤브 인스타그램이나 팟빵이나 거기 댓글에 좀 이 노래와 관련된 그런 사연들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네네, 올려주시고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지금은 이거 말 달리지 안 하나요? 지금도 네, 왠지 할 법한 노래인데. 지금은 안 불러요. 지금은 거의 기조가 다 케이팝 쪽으로 갔고 거의 케이팝 노래 나오고 가끔씩 이제 중장년 시위대를 위해서 이제 시위 측에서 요런 노래 틀어줘요. 뭐 윤수일의 아파트를 로제의 아파트와 리믹스해서 들려준다던가 아니면 옛날 그 민중가요 라인에 있는 노래들 몇 곡을 틀고 대부분은 좀 케이팝 많이 틉니다. 위플래시랑 다시 만난 세계를 계속 한 두세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케이팝 중심으로 좀 넘어갔다고 보세요? 이 선곡이.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가장 사실 큰 거는 후크송이라는 노래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후크송이라는 기존의 케이팝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 구조에 따라서 구호를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치인들이 그 출마할 때 케이팝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비슷한 원리인 거죠. 구호로 바꿀 수 있는 노래 구조. 그리고 가장 사실 큰 이유로는 지금 시위에 좀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20, 30, 그다음 10 여성들 아니면은 청년들 이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인 부조리를 너무 많이 겪은 새로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80년대생, 90년대생, 00년대생 이 사람들은 대중음악이 케이팝이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노래를 주로 듣고 댄스, 케이팝 노래를 듣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이화여대에서 시작된 어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 모두 목격하고 또 직접 겪었는데 지금 생존자들은 사실 내 친구, 내 친척, 내 지인들이 다 사실 이 피해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세대다 보니까 그런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듣던 노래를 외치는 거.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실상 민중가요에 대한 어떤 운동권 역사가 끊긴 상황에서 이들이 소리칠 수 있는 방법은 케이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민중가요는 이 케이팝이다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한편으로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2030 여성들의 집회 현장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또 세 번째로 생각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세가 다시 만난 세계 이후로 사실 케이팝을 약자의 연대 의식을 위한 좀 챈트로 받아들이게 되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네. 슬픔의 케이팝 이런 노래들도 막 파티가 열리고 거기에 막 퀴어들과 여자들과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좀 모여서 그냥 놀고 화합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클립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퀴어 퍼레이드 한번 가보셨나요, 민재 씨? 저는 그런 파티는 가본 적 있어요. 막 드래퀸 나오고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런 파티에서도 케이팝이 나오고 퀴어 퍼레이드에서도 케이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에스파 노래 나오고 굉장히 그런 여자 걸그룹들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노래가 사실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약자로부터 시작한 뭐 연대 이런 것들이 붐이 돼서 지금 우리의 시위 문화를 만들었다.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되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네.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10대, 20대, 30대 여성이 많다는 거.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예전 진짜 민중 운동, 뭐, 하면은 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네. 그때 나이 안 들으셨겠지만. 근데 어쨌든 하던 분들이 계속 왔던 거잖아요. 네. 기성세대가. 근데 사실 지금 기성세대가 좀 찢어졌어. 그래서, 뭐, 사실 예전에 이 민주화 운동하고 했던 세대 중에서도 지금 자칭 보수 쪽으로 돌아선 우리들 엄청 많잖아요. 김문수 네.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옛날에 그쵸. 이 학생 운동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뭐예요? 지금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민중가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 그 클래식한 선곡들이 이어지지 않는 거지. 제가 지금 준비한 노래가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인데 89년 노래거든요. 네. 민중가요 레전드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인데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누가 알겠냐고. 위플래시를 알지 다. 그쵸. 지금 오는 친구들은. 그러니까는 그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를 가르칠 시간에 위플래시에다가 탄핵 윤석열 탄핵을 하는 게 낫다. 요렇게 바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지금 집회 풍경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요즘 아무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운동권 이 명맥이 끊겼는데 갑자기 이제 10대부터 30대, 40대의 어떤 여성들이 결집하면서 이게 속성 과외를 받듯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어떤 분석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합쳐지면서 민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단절되었던 뭐 나눠진 기득권층이나 나눠진 어떤 진보 계층들 이층들 아직까지도 진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르신 분들과 지금의 이제 지금 세대의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이 케이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케이팝을 이 4050 세대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이 4050 세대들의 민중 가요도 지금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이 학습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 운동권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요런 좀 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자체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예전엔 진짜 막 촛불 들고 아니면 뭐 화염병 던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어쨌든 응원봉을 많이 드는 집회가 됐고. 네. 영경 씨 응원봉 없잖아요. 네, 저는 주먹 들고 갔고 저 다음 시위 때는 들고 갈 거예요, 응원봉. 제가 뭐. 레이디 가가 응원봉이 있거든요. 이게 그 사람도 공식은 응원봉이 있어요? 이게 공식은 아닌데 그분과 합의된 내용인가요? 그 현대카드 이제 콘서트로 왔었을 때 샀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위에 갈 때는 레이디 가가 그 응원봉을 들고 이제 가려고요. 한번 곧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뮤브에 또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찍어서 가가 DM으로도 보내려고요. 그가 읽고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 노래 준비했는데 뭐 역시 민중가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곡이고 원래 이 모태는 노래 모임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84년도에 첫 앨범이 나왔고 5년 후에 2집이 나온 건데 원래 이제 음반 발매 계획은 따로 없었대요. 2집까지 낼 생각은. 근데 87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화 열기가 막 불면서 전국 각지에서 노차사에 대한 초청 공연이 밀려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레퍼토리가 쌓이니까 음반을 다시 내자. 그래서 2집을 내게 됐는데 사실 이 팀 같은 경우는 창작곡을 막 왕성히 내는 팀이라기보다는 공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야말로 민중이 부르는 민중가요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자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라소라 부르는 소라 이 노래가 실린 이 앨범에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계 이런 곡들이 들어있죠. 뭐 너무나 네. 큰 사랑을 받았고 사계 아시죠? 빨간 네.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아시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지금 4개마저도 사실 우리 젊은 세대한테는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90년대생까지는 압니다. 거북이의 4개가 있어서. 근데 지금 20대들한테는 거북이의 4개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쵸. 아무튼 이 민중가요의 패권 어떻게 보면은 민중가요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는 노동시인 박영근 님의 시를 안치원 씨가 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민주항쟁 직전인 87년도에 안치원 씨가 만들었는데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심의를 신청해서 공윤 그 공연윤리위원회죠. 네. 심의를 무삭제 통과한 최초의 민중가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실린 노차사 2집은 무려 80만 장이 넘게 팔리는 흥행을 거둡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곡씩만 남은 거죠? 네. 그러면은 영경 씨 또 한 곡 소개해 주시죠. 요거는 제가 직접 그 행진을 했을 때 이 노래도 나오는구나 했던 노래예요. 이게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라는 노래입니다. 요게 2023년 재작년에 나온 노래고 세븐틴의 유닛 그룹이죠. 그래서 부승관, 석씨는 누구죠? 석고필. 아니,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좀 약해서 승관. 석씨라니요. 석씨가 아니라 승관, 도겸, 네. 호시의 본명을 딴 부석순이라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영지 씨가 함께한 노래고 이건 그냥 그거예요. 석신 누구죠? 너무 웃기다. 왜냐면 부승관 씨가 부씨였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야, 이 도겸 씨가 이성민. 그니까 본명에 그걸 딴 거예요. 제가 다 알고 부석순. 있었죠. 네. 부석순 너무 웃기다. 근데 이 가사가 원래는 화이팅 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자. 근데 요게 개사가 됐을 때는 사실 개사가 안 됐어요. 그냥 화이팅 해야지가 나왔는데 제가 집회를 친구랑 갔거든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아무도 안 그러는데 갑자기 탄핵해야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양옆이랑 뒤에 사람분들도 조금씩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개사한 그 주최 측에서 개사를 해서 부르진 않았지만 제 친구의 그 아이디어를 보고 너무 개사하기 좋아서 앞으로 개사 버전으로 집회에 나올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어서 제가 이 노래를 가져왔어요. 개사하기 너무 좋은 가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야 된다는 가사니까. 그쵸. 탄핵을 해야지. 어쩌겠어. 탄핵해야지. 할 거 많죠. 탄핵도 해야지, 체포도 해야지. 김건희 씨도 데려가야 되고. 네. 재판도 해야지. 그렇죠. 선거도 해야지. 할 거 많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네. 좀 더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미래에 있는 노래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입니다. 95년도에 나온 4집 수록곡이고 사실 발표 당시에는 이게 가사가 없는 연주 음악으로 나왔어요. 이게 사전 심의 제도에서 가사가 걸린 건데 어떤 가사가 걸렸냐면은 2줄이 걸렸습니다. 나이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들고 거리를 헤매다니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이 2줄이 심의에서 걸려서 고쳐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항의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냥 연주곡만 냈던.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닌데 멋있는 말인데 네. 정직한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시위를 한 찔린 건지 거죠. 네. 찔렸기 그래가지고 때문에. 광역 저격 당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서태지 씨는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에 분노하면서 이 노래를 썼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항의가 막 이어지니까 음반 사전 심의제도 폐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죠. 정태춘 박은옥의 아 대한민국 92년 장마 종로에서 이 두 앨범이 사실 사전 심의에 반대하면서 항의하면서 그냥 심의를 받지 않고 길거리에서 무단으로 앨범을 팔았던 작품들이었는데 그 앨범들과 더불어서 이 시대유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도 아주 중요한 레퍼토리로 쓰이는데요. 서태지 씨는 라이브 앨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 라이브 앨범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아이 앨범 내고 했던 전국 투어 라이브인데 그 2009년 라이브 앨범 버전이 아주 신나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게 2024년도에 리마스터가 되면서 음원이 한결 듣기 편해졌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4K로 리마스터가 돼서 나왔고 에스파가 그때 이 노래 리메이크 해가지고 같이 나왔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에스파의 리메이크는 별로였습니다. 에스파의 리메이크 같이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아무튼 별로였어요.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에스파의 리메이크는 그쵸. 원래 시대 유감은 좀 이런 가사들이 있지만 신나잖아요. 조금 밝아요. 근데 에스파는 너무 어둡게 리메이크가 됐어요. 좀 가사도 좀 잘 안 들리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처집니다. 처져. 서태지가 직접 리메이크에 어떤 뭐 참여를 해서 편곡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줬거나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사실 에스파가 리메이크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딱히 어떤 의미망을 찾지도 못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리메이크는 약간 의아했지만 리메이크 에스파의 리메이크를 하나 받으면서 서태지의 리마스터까지 받았으니까 그냥 뭐 퉁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이제 서태지 씨가 서태지 씨 참 이 사람 활동을 지금 2014년에 마지막 앨범 내고 2017년에 이제 25주년 전국 투어하고 그냥 활동이 없는데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그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무려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 유감입니다 라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본인도 인용을 했는데 오랜만에 서태지의 시대 유감 라이브를 막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에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시위에 공연은 안 했지만 또 의사를 밝히셨잖아요. 이번 윤석열 씨에 대한. 그래서 참 여러모로 노래뿐만이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시대의 아티스트구나.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사실 좀 반가웠습니다. 네, 그 서태지의 2025년은 어쨌든 뭐 윤석열은 거의 탄핵이 될 거고. 네. 탄핵 저는 솔직히 아닙니다. 심한 말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탄핵되고 정권 바꾸고 좀 새롭게 모든 것들 다시 재정비하는 시기가 됐으면 하고 서태지도 새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글 올린 거에 보면 아직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시위 현장에서 틀으면 이 노래 좋을 것 같다 이런 노래 있으면은 뭐 좀 추천해 볼까요? 오늘 나온 노래 말고도요? 네네.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게 안 되나요? 저 민재 씨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이 대본에 없는 거 말하면 극대노하시면서 본인은 너무 자유롭게 대본에 없는 걸 말씀하신다. 저희 대본 3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추천하는 시위 현장에서 들으면 좋을 노래 몇 가지를 뽑아볼까요? 대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대본을 좀 보세요. 우리 작가님이 대본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읽었는데 민재 씨 먼저 말해보시죠. 저 바로바로 쭉쭉 나가죠. 원더걸스 텔미 어때요? 탄핵 탄탄탄탄탄 어때요? 괜찮다. 괜찮은데? 그런 거 해야죠. 쭉쭉 나가야죠 그냥. 민재 씨가 또 몇 곡 소개해 주세요. 카라의 미스터 어때요? 헤이 거기 미스터.
그 이제 미스터가 윤석열 씨인가요? 네네. 그럼 저 스텝 할게요, 스텝. 네네. 왜요? 스텝 뭐였지? 불러줘야지. 한 소절 불러주세요. 그 사비가 뭐였죠? 이거는 아, 약간 일렉트로닉 팝이기 때문에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맥이 뚝 끊기는데 탄탄탄탄 탄핵까지 좋았는데. 더 해보세요.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제가요? 네.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어떻게 바꿀까? 내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네. 건이 썩 나가 이런 거 어떻습니까? 건익성 나가. 성열 썩 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딱 붙여줘야죠. 오케이. 그럼 저 이거 할게요. 네. 인피니트 추격자. 이건 개사가 필요 없어요. 개사가 필요 네네네. 없고 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련다. 거리를 좁혀라. 내 손에 잡히게. 윤석열 도망치면 그냥 소나기에 머리채 잡는다는 뜻이죠. 이거는 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느낌. 네. 약한데. 그럼 본인이 하세요. 개사에서 본인이 하세요. 노가바 한번 가져야 노가바 노래 가사 바꾸기 한번 가야 되거든요. 네. 아파트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로제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가나요? 아파트 하다가 갑자기 윤수일 노래가 나와요. 딱 그 단핵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 아하 하고 윤수일 씨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짧은 리믹스로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잠깐 넣는구나. 네, 안 되지. 잠깐 아파트에도 탄핵 넣어야죠. 탄핵 이렇게 해야죠. 가사 좀 잘하시네요, 개사를.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거 시위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앉은 자리에서 배꼽 뽑아드려요 진짜. 탄핵 이거 가야죠. 괜찮네. 나 아파트도 뭐 바꾸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하는구나. 네, 바꾸진 않습니다. 공수처 해야죠.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따로 요거는 괜찮은 노래를 뽑아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언제요? 댓글이나. 탄핵 되고? 아니 그 전에 올리겠죠. 탄핵까지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바로 내일 탄핵 되겠어요? 이런 거 바로바로 붙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짬이 안 돼요. 아쉽습니다 정말. 네. 알아서 좀 처리를 해주세요. 시스타의 푸시푸시 어떠세요? 푸시푸시. 탄핵 베이비 나를 쫓아줘. 아니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네. 집회복 가세요. 저 진짜 이런 거 잘해줄 수 있는데 배꼽 뽑을 수 있는데. 제가 올릴게요 따로.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만 여기서 너무 광대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네. 뭐 시위 나가서 들었던 좀 인상적인 노래 아니면은 이런 노래 틀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석송 화이팅 하죠. 요거 제 친구 아이디어지만 제가 좀 훔치겠습니다. 뭐 탄핵해야지.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탄핵해야지. 이걸로 가죠. 좋아요. 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그거 하시고요. 네, 열심히 하시고. 짜증나게 하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뭐 저희 추천곡도 했고 10곡씩 이렇게 시위와 관련된 노래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위 추천곡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시위 경험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탄핵까지 멀었으니까요. 저희가 언제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집시플 한 3탄 4탄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라에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시플 한 4탄 5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탄으로 끝날 수 있게 좀 조속한 정리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 이거 방송 제목 나왔네요. 집시플 제가 붙였잖아요. 집회시위 플레이리스트. 집회시위 플레이리스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방송했는데 어떠셨어요, 영명씨? 저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한 달에 저에게 리프레시 기간을 주셨잖아요. 네네. 충분히 회복하고 다시 음악 얘기하니까 역시 음악 실어맨이지만 또 음악 좋아맨이다. 음악 얘기하니까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재밌고 역시 나는 음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녹음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되는 한 빠지지 않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올출 목표 하겠습니다.
큰 목표, 너무 높은 목표 잡지 마시고 2025 하차하지 않는 걸 목표로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또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곡들은 여러분께 사실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스스로도 그렇고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못 나가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이런 노래도 듣고 이런 개사 버전 노래도 들어보면서 우리는 한 마음이다. 이런 것에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오늘의 음악은 유튜브 재생 목록과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뮤브의 모든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 또 알림 설정 새해에도 많이 부탁드리고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레터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현경, 정민재였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